저희는 건강한 소통을 통한 성장이라는 모토로 일기 SNS 플랫폼을 기획 중인 나의 하루 대표 김정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렇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저희 첫 번째는 나의 하루를 시작한 이유와 시장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니트족이라는 것은 여기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니트족이라는 건 결국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이 도표를 보면 알다시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경제 손실액은 약 62조 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런 니트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심리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SNS에 나와 현실에 나는 괴리가 있다. 지인의 SNS를 보고 박탈감을 느낀 적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찾았듯이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저희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일상을 기록하는 수단이 다양한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일기장과 다이어리였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오프라인 모임으로 실제로 청년들을 매 주마다 만나면서 실제 일기를 쓰게 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저희 나의 하루 앱을 베타 테스트를 실시를 했고 200명을 대상으로 저희의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들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칭찬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그리고 진심이 담긴 소통을 하고 싶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심이 담긴 소통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면이라는 것을 포인트를 잡고 저희 나의 하루 메인 키워드를 이렇게 총 3가지로 잡았습니다. 소통, 공감, 성장. 이 3가지 중에 소통을 하는 익명, 공유, 일기, 그리고 편지를 기반으로 건강한 소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일기를 가지고서 사람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결국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끌어내는 것까지 저희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건강한 소통을 통한 성장이라는 것을 비전으로 잡아서 나를 위한 소통으로 청년 각자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겟을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 타겟 중에 가장 큰 저희는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해소를 잘 못하는 청년들이 결국 핵심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사업 영역을 앱을 기반으로 굿즈몰, 교육 사업까지 이렇게 총 3가지 영역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앱에서는 구독 서비스와 인액 결제, 광고 서비스 이렇게 총 3가지를 볼 수 있고 굿즈를 통해서 굿즈 제작 판매 그리고 교육 청년센터나 이런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교육 사업까지 총 3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이 이제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들을 주면서 저희의 이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을 찾아보자면 와보와 포레스트는 이 경쟁 업체들 중에 가장 저희랑 타겟이 비슷한 업체들입니다. 마보나 포레스트는 자기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기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저희는 여기서 공감 그리고 소통이 들어가 있어 여기서 경쟁력을 이런 포지션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2023년 목표는 앱 MAU를 5,000명까지 달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뒤에는 저 MAU를 1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 3명으로 팀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총괄 담당으로서 현재 마케팅과 기획을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 박명 이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나 콘텐츠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윤태 이사는 CTO로서 저희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3명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트너로서 지금 디자인을 맡고 있는 친구와 그리고 또 개발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파트너 친구까지 이렇게 총 5명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많이 해본 회사라 좀 어떻게 보면 같은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플랫폼은 그 안에 사람을 어떻게 끌어모으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그리고 그 수익을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다 발표해 주신 분들 네 분의 공통점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창업한 지는 좀 몇 년 됐지만 뭐 기존에 뭔가 이런 문제점보다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거를 보완하는 쪽으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대표님들 모두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 많이 고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특히 이제 그것을 감성어를 해결하는 걸로 다른 타다와의 이제 그 강점을 또 잡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니트족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그 단어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케팅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아직도 니트족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트족이 어떤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거 접해보면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뭐를 할 때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니트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활동으로 우리 전체적인 세상에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유튜브를 단편적으로 좀 끊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 어플을 사용했을 때 이런 기능들이 그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얻게 되는 니트족들의 괴리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SNS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 되게 신선하고 독특하다고 느껴졌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궁금했던 점은 결국 이제 이 니트족들이 SNS를 통해서 얻게 되는 부정적 감정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해 주셨던 게 진심, 칭찬, 인정받고 싶다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던 게 이제 소통, 익명의 공유 얘기라든가 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심을 담아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들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좀 궁금하다, 알고 싶다라는 좀 갈증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추후에 또 다른 자리가 있다면 좀 더 자세하게 듣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 중에 또 다양한 분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동기를 받아서 일기를 쓰고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구체화한 다음에 그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를 잘 만드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다목적 애교 카시트 Y치를 발표할 천안제고등학교 두선준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총 5가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점 늘어나는 페펜족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페펜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페펜족은 반려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건데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2019년과 2020년은 긍정대답은 69.5%를 답한 반면 2021년에는 74.5%로 더 많은 긍정응답을 받아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은 대부분 페펜족이라고 스스로 답을 했으며 이 표를 봤을 때 페펜족의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위험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을 보시게 되면 모든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을 조작하거나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5에서 4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법률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자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안고 타는 익숙함이 제일 많아서 애견 카시트를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세 번째, 기존 애견 카시트의 다양한 문제점입니다. 이 세 개의 리뷰는 기존 이커머스 시장에 나와 있는 시장의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주일 만에 터져서 바로 쓰지도 못하는 내구성의 문제와 세탁기로 돌렸는데 솜이 묻고 먼지가 많이 묻었다라는 친환경의 문제, 카시트가 흐물거려서 역할을 잘할지 의문이라는 안전성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구성, 안전성, 친환경 이렇게 총 3가지로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내구성에는 마이크로와이버, 지퍼 활용을 했으며 친환경은 고급 메모리 폼, 천연천 원단을 사용하며 안전성의 경우 4중 안전장치, 강아지 케이스, 차별점은 강아지용 방향제, 강아지용 음악을 차별점을 내세울 겁니다. 먼저 마이크로와이버 같은 경우에는 인체와 강아지들의 친화적인 섬유로 향균성과 원활한 흡수 가능하며 지퍼를 활용하여 침대 커버를 벗기듯이 베개 커버를 벗기듯이 소식에 세탁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며 오가디 건담으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시킬 거며 메모리 폼은 고밀도 소재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또한 4중 안전장치로 되어 있어서 강아지들의 안전성을 높였으며 고열 케이스나 강아지 케이스처럼 케이스 이용으로 강아지들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할 겁니다. 또한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향 중에 바닐라, 생강 등의 향으로 심신의 안정을 유도할 것이며 클래식 등의 음악으로 강아지들의 심신을 안정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MVP 상품을 들고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카시트 선호도에는 Y치가 가장 높았으며 푹신하며 강아지들이 놀기 좋다는 평가를 얻은 반면에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광양제는 조금 강아지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Y치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계속 종합을 한 뒤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 펀딩을 먼저 받은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서 온라인 매장으로 먼저 나갈 것인데요. 이커머스 시장에서 물건 등록하고 판매를 하면은 추후 판매 시장을 확대해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나아가 공급 점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다음 마케팅입니다. 저희는 주 마케팅 타겟을 강아지가 있는 패턴적으로 잡았으며 카시트계의 제네시스라는 타이틀인 고급 마케팅, 타사와 참여점을 제시하는 비교 마케팅, 블로그를 활용하여 고등학생이 만든 애교 카시트라는 블로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Y치는 저가 기준으로 천과 메모리폼 소재를 사용하여 가격 94,000원 정도 잡았으며 원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저가는 1004마와 메모리폼 마이크로와이버 2kg로 해봤을 때 약 5만원 정도 나온 걸 알 수 있으며 고가는 오가닉 4마 메모리폼 마이크로와이버 2kg 해가지고 약 75,000원 정도의 가격 원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은 반려동물 창업 지원 사업에 참가하거나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예비 창업 패키지 스타트업에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마케팅 담당을 하는 팀장 구선주이며 팀원 이범민은 아이디어 제품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고등학생이 벌써 창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놀랐고 또 아이템 자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들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뒤에 어차피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 하려고 모인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단짝 이재강 대표님이라고 기존에 패스아웃을 하고 계신 대표님이 있으세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금을 크라우드 펀드로 이제 모으실 거잖아요. 그런 노하우나 그리고 제품을 이제 만들어 갈 때 이제 어떤 제조업체를 골라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따가 같이 한번 네트워킹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많이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너무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었는데 하고 싶은 걸 정하신 것 같아서 되게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게 어쨌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추이가 계속 증가 중이다라는 말씀이었고 타겟이 그쪽이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가족을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인데
친환경이라든가 안전성 문제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앞으로 아마도 사실은 다 반영이 되어지겠지만 믿을 수 있는 검증된 데이터들, 어떤 성분, 어떤 어디서 시험 성적표가 어떻고 안전에 대한 테스트는 어떻게 그런 것들도 함께 곁들여질 수 있다면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설득해서 실제적으로 화면으로 이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가 장벽 없는 세상까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별부자 박하은입니다. 저희 동행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장애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점차적으로 국내 장애인과 노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질환에 따른 장애인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과 동반자의 부재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따른 키오스크, 비대면 상담 전환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는 눈이 보이지 않거나 손가락 움직임의 어려움으로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사용자가 버튼 횟수에 따라 손쉽게 필요한 지원 종류를 요청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그들과 주변 헬퍼들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사용자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선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시청각 통합 장애인식 개선 전시장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헬프콜 프로그램입니다. 헬프콜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주변 시민을 연결시켜 주어서 장애인, 노인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현재는 이동보조, 정보 제공, 식당 이용에 지원이 제공되며 추후 지원 종류가 확장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동일한 플랫폼 디바이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헬프콜과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시청각 통합 장애인식 개선 체험 전시장입니다. 실제 시각장애인 보행보조기기로서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시각장애 체험을 하게 됩니다. 동행사는 문의 디바이스 판매와 전시회 입장료, 후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것이며 헬프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헬퍼에게 봉사시간 포인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충남중심 대학교 대학생을 중심으로 시장을 진입할 것이며 경쟁사보다 다양한 활동과 자체 제작 디바이스 제공으로 사용자 맞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올해 헬프콜과 전시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7년 헬프콜은 노인층 및 지자체 협력, 전시회는 3월 전시회 운영을 목표로 활동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동행하는 사람들이 구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헬프콜이라는 거는 이제 어플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어플을 통해서 다시 인지하고 도움을 주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맞을까요? 네. 그럼 이제 궁금했던 게 그렇다면 이제 오로지 주변 사람들이 사람의 성의에 의해서 도움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정말 그 불특정 다수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유인책으로 아까 막 제시해 주었던 게 봉사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성인식사는 봉사 시간에 대한 그 필요성들이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학생들만 좀 가능할 것인가. 그럼 이제 이 필요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둘러봤을 때 학생들 봉사 시간에 어떤 이점을 이제 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될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뭐랄까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하지만 또 안 나가시는 분들도 다수가 있으니까 좀 허들을 넘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표님을 좀 몇 번 뵀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도 종종 뵀었고, 이제 비대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면을 처음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템도 되게 많이, 상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이라는 건 결국 이제 그 창업의 아이템을 이제 매력적으로 어필하고, 그걸 투자를 받음으로써 내가 확장을 하면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발표하실 때 제가 봤는데 거의 심사위원들이나 대중을 잘 안 보시는 경향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기가 내 아이템에 대한 이제 확신이나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시면 오히려 또 좋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첫 투자나 이런 걸 받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아이템도 아이템이지만 저희 팀원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엠파워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팀원에 대한 소개는 조금 이제 많이 빠졌더라고요. 간단하게 바로 넘어가셔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그 부분만 좀 보충되면 좋은 아이디어나 뭐 이런 발표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리아 팀의 팀원 김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저는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블루리아 팀의 김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생각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좀 더 쉽게 연결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소음 노출과 고령화, 이어폰 사용 등의 증가로 인해 인류의 전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착용합니다. 그럼에도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이들은 재난 상황에 취약하여 대중교통에서의 안내 방송도 듣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삐리기를 개발했습니다. 단어를 설정하고 알림을 발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현재 기획 및 디자인 그리고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단어 몇 가지를 설정하고 데시벨 범위와 진동 모드를 조정하여 플래시와 팝업, 진동으로 알림을 줄 수 있습니다. 플래시와 팝업은 온오프 형식으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현재 삐비기는 3차까지 수정하여 APK 파일을 가진 상태이고 또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되면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삐비기는 특허 수정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청각장애인들의 귀가 되어주는 보조기기 사운드 캡처를 개발했습니다. 넥밴드형 디자인으로 자동차와 자전거의 소리,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등의 상황에서 소리를 민감하게 인지하여 사용자에게 진동으로 알림을 주는 방법입니다. 1차 버전에서 배터리가 외부로 나와 있어서 무겁고 큰 사이즈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 음성의 하울링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 중인 2차 버전에서는 알림 딜레이가 개선되고 또 내장 배터리를 탑재하여 기기의 크기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위험 인지가 어려운 노인, 아동과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까지도 확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올해 3월부터 두 아이템을 고도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상반기에는 고객권을 확보하여 장애인식 개선 전시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SNS 공식 계정을 통하여 장애인식 개선에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다 같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통해 중요한 가치를 여기고 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신호들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수음을 한 다음에 어떤 거 반응을 주는 어떤 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이제 오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험들을 좀 해가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다 수음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기계적인 부분에서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템을 2개를 갖고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 회사가 비전을 먼저 제시를 오히려 해주셨으면 왜 우리가 이런 아이템을 만들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더라도 아 이런 것 때문에 이 아이템을 만들었구나라는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좀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